안녕하세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정말 말 그대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을 양쪽에서 아주 그냥 꽉 잡아당기고 있는 이 거대한 힘들의 충돌,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거겠죠. 비트코인. 과연 지금 폭발 직전인 걸까? 에너지를 막 모으고 있는 걸까? 오늘 저랑 같이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장은요, 진짜 팽팽한 줄다리기 시합 같아요.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막 잡아당기는 두 개의 엄청난 힘이 딱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딱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거시경제라는 큰 압박이 짓누르고 있고 안에서는 시장 자체의 힘,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거든요. 한쪽은 내려가 하고 다른 쪽은 올라가 하면서 맞서는 거죠. 그럼 이 힘들이 대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자, 먼저 가격을 억누르는 거시적 역풍. 이건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근데 말이죠. 반대편을 보면 시장 내부는 오히려 체력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위험한 빚잔치,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싹 정리됐고요. 특히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이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신호인데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 바닥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냐면 마치 꽉 감겨진 스프링 같아요. 아시죠?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르려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장은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뭔가 작은 계기 하나만 딱 생기면 한쪽으로 뻥 하고 폭발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감겨져 있는 스프링 같은 상황이 실제 가격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말이 좀 추상적이니까 딱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한 주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한번 보세요. 주초에 6만 6천 달러 선에서 멋지게 반등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주중에는 정말 중요했던 저항선, 다들 넘기 힘들 거라고 봤던 7만 달러를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말에는 7만 2,500달러 근처에서 마감하면서 나 아직 안 죽었다 하는 강한 상승 에너지를 제대로 보여줬죠. 와, 이렇게 보면 분위기 정말 좋아 보이죠? 근데요, 딱 지난 24시간만 떼어놓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시장이 여전히 엄청나게 예민하고 불안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방향을 못 잡고 그냥 위아래로 정신없이 흔들렸어요. 이건 뭐냐면 시장이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악재가 많다는데 비트코인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시장 내부의 체력, 즉 건전성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디레버리징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시장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동안 시장에 막 쌓여있던 과도한 빚이나 너무 위험한 투기성 자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청소할 땐 좀 시끄럽고 먼지도 나지만 이걸 하고 나면 어때요? 시장이 훨씬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변하겠죠? 더 단단한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 반등은 바로 이 대청소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기로에 선 시장, 과연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두 가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 만약에 거시경제 압박이 좀 풀리고 가격이 71,500달러 선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이 상승세 그대로 타고 74,000에서 78,0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유가랑 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는 약세 시나리오. 이 경우에는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평균 회귀라는 현상 때문에 69,000에서 71,000달러 사이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약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69,000달러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확 밀려서 67,000달러까지도 훅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하방 리스크는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키는 대체 뭘까요?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시장 내부 체력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진짜 의미 있는 상승,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나가는 그런 시원한 돌파가 나오려면 반드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 거시경제 문제, 특히 금리랑 유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끝내고 꽉 감겨있는 스프링을 튀어노르게 할 그 결정적인 한방, 그 촉매제는 과연 뭐가 될까요? 금리 인하 소식일까요? 아니면 유가가 안정됐다는 뉴스일까요? 앞으로 이 둘 중에 어떤 뉴스가 먼저 뜨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죠?